안녕하세요, 박재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남입니다. 네, 진남 씨.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오늘따라 의상이 아주 확 띄는데요, 네. 넥타이 색깔 좋으신데요. 고맙습니다. 예. 칭찬하면서. 네. 얼마 전에 이 미국의 한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중년 시기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발병을 하면 이 치매 위험도 같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40세에서 64세 사이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진단을 받을 경우에 두뇌 크기가 좀 작아질 위험이 높고 또 두뇌 손상 비율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이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요, 당뇨나 또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덩달아서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네. 나이 먹을수록 정말 건강 관리는 특별하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노화가 이제 되면서 겪게 되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어깨 통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어깨 통증의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요, 바른본병원의 안형권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방송 중에는 저희들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방송 중에 또 안형권 원장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어깨 통증,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1644-2787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방송 중에 혹시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요, 전문 상담사의 전화를 저희들이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화 끝나고 연락 주셔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어깨 통증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해볼까요? 네. 예, 과거에는 어깨 통증 하면은 주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질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좀 젊은 분들도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연령대가 이렇게 점점 젊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깨 통증은 이제 이전에는 50견 그러면서 나이 드신 중장년분들한테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젊으신 분들도 인터넷을 많이 하고 컴퓨터 사용을 장기간 하고 그다음에 레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포츠 손상으로 어깨 손상을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특히 저 손목도 아프신 분들도 많고 맞아요. 어깨가 다 보니까 컴퓨터도 컴퓨터지만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세요. 맞아요. 요즘 분들. 본인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뭐 이제 거의 들고 살죠. 네. 예. 자, 근데 이제 어깨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다 같은 질환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질환들은 이 급성 통증, 급성 통증이 아니고 만성적으로 주로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석회성 근염,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아는 오십견, 마지막에 이제 관절염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깨는 무릎하고 달리 체중을 부과하는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은 굉장히 드물고요. 가장 흔히 일으키는 게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근염, 오십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다양한 질환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질환 이름도 좀 생소한 것들도 좀 있고요. 석회성 근염도 좀 생소하고요. 네,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회전근개 파열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네, 회전근개 파열 그러니까 이제 회전근개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고 어려운 의학 말인데 회전근개라는 말 그대로 어깨를 회전시키는 네 가지 힘줄의 무리를 회전근개라 합니다. 어떤 힘줄이 있냐면 이제 극상근, 극하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극상근이라는 힘줄이 가장 힘줄 파열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일단 궁금한 게요, 원장님 파열된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랑 이 파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끊어진다는 거죠. 끊어진다는 거죠? 그죠. 힘줄이 뭔지, 인대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데 힘줄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근육. 우리가 이제 근육의 끝이 힘줄로 바뀌어서 이것이 관절에 붙어가지고 관절을 움직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인대라는 것은 뭐냐면 뼈와 뼈 사이에 안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구조물이고 인대라는 것은 근육의 끝인 부분인데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근육의 움직임에 관절의 움직임에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주로 증상이 있냐 하면 일단은 가장 흔한 것이 통증입니다. 통증인데 이 통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낮보다는 어깨 힘줄이 파열이 된 사람들은 주로 밤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요. 특히 잠잘 때 이 어깨가 눌리게 되면 밤 수면을 방해받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릴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거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 또 특정한 자세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주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주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들어보니까 밤에 좀 잠을 못 잔다거나 어깨 때문에 팔을 좀 못 들겠다 이러면은 그 회전근개 파열을 좀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특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 이제 외상에 의한 파열보다는 퇴행성 파열이 많거든요. 퇴화로 인한 그런 힘줄의 변화로 파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이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이가 대부분 40세 이후에 젊으신 분보다는 나이가 드신 분들 많고 네. 노령이 될수록 당연히 이제 힘줄의 파열 빈도가 증가합니다.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증가하니까요.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정확한 어떤 원인, 선행 원인, 외상의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직업적으로 어깨 사용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많아요. 그리고 병의 진행 정도와 증상의 경중이 잘 일치하지 않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힘줄이 많이 끊어졌다고 통증이 심한 것이 아니고 네. 힘줄 파열이 적다고 해서 통증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분 힘줄이 많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깨는 주로 밤에는 아프지만 낮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깨와 병의 특성상에 병원에 늦게 와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질환이 이제 생겼을 때는 이제 정확한 어떤 진단이 좀 바탕이 되어야 될 텐데요. 네. 예, 회전근개 파열은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왔을 때 가장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X선 검사인데. X선 검사. 네,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는 연부 이렇게 조직이기 때문에 뼈가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부득불하게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이 되면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MRI 검사를 하게 되면 각각의 MRI 사진을 보고 설명을 하면 네. 이제 가장 왼쪽은 이제 정상 MRI거든요. 아. 이 새카만 게 이제 회전근개입니다. 네. 이제 정상인 거고요. 중간에 보면 이 원도가 이제 끊어진 게 보이죠.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끊어진 겁니다. 아, 저 부분이 끊어진 거죠? 그렇죠. 이게 끊어져서 하얀 부분이 끊어져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경정 파열이 있는 거고 마지막에 고도 파열은 뭐냐면 이 파열된 것이 방치가 되니까 점점 더 힘줄이 위축이 되고 말라서 이제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네. 이래 되니까 이게 이제 고도 파열인데 실은 이 힘줄이 지붕처럼 이렇게 이 뼈를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이 힘줄이 모두 없어지니까 뼈가 상방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마지막 단계인 고도 회전근개 파열. 고도 파열 저 정도면 아예 어깨를 못 쓰나요?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심한 정도. 이런 경우는 뭐 밤에 잠을 거의 설칠 정도로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네. 그럼 아니, 진단을 진짜. 한번 볼까요? 내시경 진단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각각의 경우 내시경을 들여다 보니까 네. 정상의 경우는 이렇게 하얗게 힘줄이 보이죠. 아, 예, 예. 근데 경정 파열인 경우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아유. 예, 그래서 뼈가 보이고요. 예. 고도 파열인 경우는 이 힘줄이 모두 끊어진 것이 방치가 되다 보니까 힘줄이 점점 더 위축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보이네요. 힘줄이 별로 없고. 안 보여요. 예. 그렇죠. 원래 지붕처럼 덮여 있어야 될 힘줄이 없어지니까 아유. 관절이 뻥 뚫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저 경중 파열 정도 됐을 경우에는 좀 본인이 느끼나요? 그렇죠. 환자분이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정 파열이라고 통증이 없는 게 아니고 파열이 심하다고 통증이 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모르는 경우도 많죠, 실은. 진짜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인지를 좀 잘 알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예. 말씀하신 방법들로 이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 일단 받았다 그러면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 수술을 해버리는 게 좀 무섭잖아요. 맞아요. 비수술적 예. 치료로 좀 가능하면 좋겠는데 네.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파열의 이제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는데요. 파열의 그 범위가 크지 않고 완전히 끊어진 경우가 아니라 하면 네. 이걸 이제 비수술적 치료, 체외 충격파나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주사 치료입니다. 주사 치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손상된 힘줄 주변에 주사를 주게 되면 주변의 염증을 이제 감소시키고 조직을 이제 건강하게 재생시키는 그런 주사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인대 강화 주사를 주든지 아니면 최근에 체외 충격파 치료라는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체외 충격파는 뭐냐면 조직에 손상된 부위에 고에너지를 가하는 겁니다. 고충격을 가하면 새로운 혈관이 자라 들어와요. 근데 혈관 속에는 우리가 이제 조직을 재생시키는 그런 여러 인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열의 범위가 비록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주사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등으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파열의 범위가 커서 완전히 전청 파열로 진행된 경우는 부득불하게 수술조 치료를 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물론 저 비수술 치료로 다 받으면 좋겠지만 네.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관절 내시경 봤잖아요. 그 경증 파열 그리고 고도 파열, 뭐 초고도 파열도 있습니까? 너무 심한 경우? 아니 경증 파열 이제 중간 정도의 파열, 그다음에 고도 파열 이렇게 이제 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게 아주 너무 심할 정도가 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너무 심하게 되는 경우는 부득불하게 모든 병이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가면 수술적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근데 수술적 치료를 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전만 하더라도 칼로 크게 절개하고 치료했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칼로 절개하고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게 많은데 이것도 이제 종전에는 전신 마취로 많이 했거든요. 전신 마취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이 두렵단 말입니다. 전신 마취가. 두려워요. 그렇죠. 마취에 대한 위험감이 있죠. 무섭죠. 그래서 국소 마취로 시도를 할 수 있고 내시경으로 이제 초소형 내시경을 보면서 관절 내부를 속속들이 보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고요. 모니터를 보면서 확대된 모니터를 보면서 파열된 부분을 봉합하는 것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관절 내시경 시술인데 이제 국소 마취로 가능하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너무 희소식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단 내시경 하면은 우리가 뭐 위에 염증이 있거나 이런 거 검사할 때 좀 들여다보는 그런 용도로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또 내시경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건가 봐요? 네, 관절 내시경이 요즘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올해 무릎 관절에 시도됐고, 무릎 관절, 그렇죠. 어깨 관절에 시도되면서 이제 급격히 이제 어깨의 질환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가 발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관절 내시경이라는 게 뭐냐면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이제 관절에 뚫고서 초소형 카메라를 삽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절 내부가 보이겠죠. 그렇죠. 자, 몇 배 확대된 상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까지 다 진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없고 아무래도 출혈 같은 위험도 없고 재활이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고 또 미용상의 문제도 별로 없고요. 그런 특징이 많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거 내 얘기인데? 내 증상인데?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시다면 전화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나와 계신 김에 상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놀란 게 이제 국소 마취로 이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국소 마취를 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이제 그 어떤 치료에 대해서 부담감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거든요. 맞아요. 부담이 적겠어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 지금도 대부분의 병원에 이제 전신 마취를 하거든요. 그렇죠. 전신 마취 하게 되면 환자분은 일단 수술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아무리 관절 내시경으로 절개하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전신 마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체가 수술을 두렵죠. 꺼리거든요. 그러면 국소 마취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겠는가 하면 자,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당뇨나 심혈관 질환,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자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마취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 중에. 그리고 그다음에 국소 마취하게 되면 이런 위험도가 굉장히 없어지죠. 아무래도 부분만 마취하니까요. 그다음에 환자가 직접 호흡이 가능한 거죠. 자발 호흡이 가능하고 전신 마취하게 되면 환자한테 기도 삭관을 하게 되는데 환자분은 그냥 뭐 그냥 수면 마취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의료진과 대화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통증이 물론 적고 상처 부위가 적고 뭐 수술 끝나도 바로 뭐 의식이 있으니까 빠른 퇴원도 가능한 그런 장점이 많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어깨 치료할 때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전신 마취가 보통 대부분의 수술법이었는데 국소 마취로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희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알아봐야겠어요. 그렇죠. 자, 간략하게 표를 비교하면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호흡기 합병증이 훨씬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 사람의 호흡을 억제를 하고 인공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인공호흡을 하죠. 그렇죠. 이건 말고도 일단 전신 마취가 두려워요. 마취에서 맞아요, 무서워요. 회복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많고 또 수술 중에 전신 마취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제를 굉장히 많이 투여하거든요. 그러면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약물 반응 때문에 약간은 그것이 위험한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국소 마취가 하게 되면 이런 고령 환자의 어떤 내과적 질환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합병증 위험이 거의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전한 것이고 그다음에 전신 마취하게 되면 마취 중에 환자는 의식과 감각이 전혀 없죠.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소 마취하게 되면 환자분과 대화가 가능하고 직접 호흡을 하고요, 환자분이. 그 순간 또 자기 자발 호흡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회복도
전신 마취한 경우는 마취를 깨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맞아요. 하지만 국소 마취하게 되면 수술이 끝난과 동시에 바로 활동이 가능할 만큼 드라마틱하게 이제 환자분한테는 신체적 부담이 적은 것이죠. 예, 아니 진짜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거 전신 마취 아니면 안 된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병원을 가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맞습니다. 국소 마취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부연 설명하면 네. 국소 마취를 그럼 왜 이걸 못 하느냐? 네. 그러면 이제 어깨 관절 내시경 시술법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관절 내시경이라는 게 뭐냐면 관절 내에다가 물을 집어넣고서 팽창시켜서 수술하거든요. 근데 어깨 자체가 관절 내시경 기법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면 이거를 국소 마취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소 마취로 수술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뭐냐? 하나는 아주 숙련된 마취과 의사가 국소 마취를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통증을 느끼면 안 되니까요. 두 번째는 수술 의사가 능숙해서 1시간 안에 수술 과정이 다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좀 하기가 꺼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나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술 장면을 좀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자, 시술 과정을 보고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이제 화면에 보면 이렇게 모니터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보입니다. 네, 제가 내시경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네. 환자를 보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이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합니다. 모니터가 지금 실제로 한 3배, 4배 확대된 상이고요. 작은 이런 기구들, 작은 기구들을 가지고 관절내를 보고 수술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것이 힘줄이 파열된 부분입니다. 네. 파열된 부분을 실이 달린 나사못을 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실이 단 나사못을 삽입해가지고 실로 가지고 파열된 힘줄을 지금 봉합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예, 와, 끊어진 신기하네요. 것은 봉합. 이 과정들은 굉장히 어려운 수기입니다. 이 실은 간단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 내시경을 보면서 파열을 봉합할 수 있다.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그렇죠. 가능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어디가 불편하신지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저는 그 어깨가 양쪽 다 무겁고, 특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부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 손을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쭉 올렸을 때 어깨에 좀 통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아직 병원을 가보진 않았는데 좀 무서워서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것도 치료가 가능한 건지. 아프신 지가 얼마쯤 되셨죠?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됐고요. 이게 통증으로 밤에 잠을 깨나요? 밤에? 네네네. 먼저 아픈 지가 3개월 되셨고 통증을 예, 밤에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네, 심해지고 있으면 손을 들 경우에 네, 손을 들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회전근개 손상이 의심이 될 수 있으니까 통증이 점점 더 악화되고 수면을 방해받을 정도라면 심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면 빨리 병원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 가능하니까 그렇게 빨리 병원 가셔서 치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절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수술 시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은 이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30분 미만에 다 끝나고 30분. 그렇죠. 간단한 건 10분, 20분이고 30분 미만 끝나고 아무리 파열 범위가 크다 하더라도 한 1시간 미만에 거의 모든 수술이 다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시간 미만이면 그렇죠. 괜찮네요. 환자분은 그러니까 수술이 굉장히 빨리 끝나죠. 네. 국소 마취를 하게 되면 네. 수술 시작하는 거 끝나면 굉장히 빠르니까 환자분한테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원장님이어서 그렇게 빨리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깨 통증의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거 내 얘기다. 어깨 아팠는데 상담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희 방송 보시면은 뭐 다 답이 있습니다. 네. 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깨 질환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 실제 사례를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맞아요. 네, 직접 보면서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57세 여자 환자인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노인요양복지사예요. 아. 이제 환자분도 많이 도와주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 많았죠. 네. 복지관에서 김장 일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난 뒤부터 아이고. 통증이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휴. 직업적으로 반복적으로 어깨 사용을 많이 한 상태에서 급격한 외상으로 이제 힘줄이 손상당한 경우인데요. 네. 어깨의 극심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은 뭐냐면 회전근개 파열, 전정 파열이 진단이 됐고요. 국소 마취해서 내시경을 했고 봉합술을 시행했습니다. 네. 자, 관절 내시경 사진을 보니까 네. 이게 지금 구멍이 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우. 원래 이게 이렇게 덮여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을 이렇게 내시경으로 봉합하니까 뻥 뚫려 있는 부분이 안 딱 보이죠. 막혔네요. 그죠? 이게 이제 실로 이제 봉합한 거죠. 이렇게 관절 내시경 치료를 한 것이고 수술하기 전에 MRI 보니까 이렇게 하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끊어진 부분입니다. 원래는 힘줄이 이 까맣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힘줄이 이제 끊어지니까 하얗게 비어 있는 거고요. 네. 봉합한 6주 뒤에 보니까 까만 것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힘줄이 이제 제가 붙여놓은 것이고 수술하고 6개월 뒤에 보니까 완전히 힘줄이 자리 잡아서 이것하고 비교하면 수술하기 전에는 파열이 선명하게 보였는데 6개월 지나니까 힘줄이 다 덮여 있는 잘 치료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야, 진짜 얼마나 정말 자유를 얻은 그런 기분이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네. 수술을 하고 나면요, 회복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회복 기간이 좀 깁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힘줄을 봉합하게 되면 힘줄이 자기 완전히 힘줄로 자리 잡는 데 한 6개월에서 1년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그런 것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수술하고 난 직후부터 통증은 많이 호전되지만 또 상당 한 달에서 한 2달 사이 정도는 힘줄을 아물게 하기 위해서 보조기를 착용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재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보조기는 어느 정도 차고 있으면 되나요? 보조기는 파열 범위가 심하지 않는 경우는 한 3주, 파열의 범위가 큰 경우는 한 6주 정도 보조기를 이렇게 착용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한 점도 약간 있습니다. 네, 좀 여유 있게 네. 시간을 갖고 좀 잘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어깨는 조금 그래도 네. 좀 오래 걸리는 편이군요. 네. 자, 또 다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자, 두 번째 사례는 64세 여자 환자인데요. 네. 한 달 전에 무리한 운동하고 난 뒤에 왼쪽 어깨 통증이 심했습니다. 환자분은 왼쪽 팔이 저리다 그러고 밤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MRI 검사를 해보니까 회전근개가 완전히 끊어진 전청 파열이었고 이분도 역시 국소 마취하고 난 뒤에 관절 내시경 수술 받았고요. 네. 자, 사진을 보시니까 이분은 뭐 관절 내시경 보니까 힘줄도 다 끊어져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경우거든요, 이게. 주변에 뭐 이렇게 염증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 있죠. 네. 이런 경우는 보면 통증이 심한 경우입니다. 야. 자, 힘줄 파열된 걸 제가 봉합하기 위해서 이 나사못을 2개 받고 실이 달리는 거 보이죠, 그죠? 네네. 이 실을 가지고 봉합하니까 이 수술 봉합하기 전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굉장히 큰 파열인데 못 덮였죠. 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파열을 보면 굉장히 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국소 마취로 치료가 가능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운동 요즘에 또 이제 다이어트 하신다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너무 심하게 하시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운동도 뭐 심하게 하면 이렇게 파열될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놓치신 분들을 또 위해서 관절 내시경 시술 장면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볼게요. 네. 자, 다시 보면 네. 이제 어깨를 이렇게 이제 관절 내시경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자 이게 파열된 겁니다. 끊어진 게 보이죠, 그죠? 예. 예, 끊어진 부위를 제가 이제 주변을 정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실을 파열 부위를 봉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파열 부위를 정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봉합하기 실이 있어야죠, 꿰매니까요. 그렇죠. 예, 실이 달린 나사못을 삽입하고서 실을 가지고 파열된 힘줄을 좀 봉합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참 볼수록 신기하지 않아요? 네. 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원장님 또 궁금한 게 저는 또 생겼는데요. 네. 예. 목 디스크 있잖아요. 네네네.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깨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목 디스크인지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인지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 네, 실제로 이제 환자를 보면 어깨 통증으로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목 디스크 환자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네. 4번, 5번 이렇게 목에 디스크가 생기면 그 신경이 어깨를 지배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은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감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목 디스크는 그야말로 목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악화됩니다. 어깨 통증이든 어떤 통증이든 거네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목의 질환이 아니라 어깨의 질환이기 때문에 어깨를 움직일 때 어깨 통증이 증가해요. 그리고 목 디스크 있는 경우는 어깨의 움직임에 제한이 없는데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는 어깨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특정한 자세에서 어깨가 아픕니다. 환자분들이요. 목 디스크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목 디스크가 있으면 이제 방사통 그러는데 네. 신경통이 이 손끝으로 절여지거든요. 전기 오듯이. 하지만 어깨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쪽 삼각근 이쪽까지만 통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손끝까지 저린 통증이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감별 진단이 가능하겠죠. 예, 그게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네요. 그러네요. 네. 자, 그 와중에 또 궁금하신 분이 전화를 주셨다고 네, 합니다.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가 아프신지 지금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 어깨 아픈 지가 조금 1년 넘었거든요. 거의 2년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기 뭐 처음에는 어깨 날개죽기 있는 데가 담이 온 것 같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점점 심해지면서 이게 저기 뭐야 올리지도 못하고 옆으로 돌리지도 못하고 뒤로 돌리지도 못하고 아, 좀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전에 한 3년 전에 목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MRI를 찍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엔 목부터 찍었거든요. 네. 근데 목에 약간 디스크 증상은 있는데 심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깨도 찍어보라는데 어깨는 아직 못 찍고 있는 상태고요. 어떨까요, 원장님? 네. 지금 밤에 주무실 때 어깨가 눌리면 깨나요, 아파서? 잠을 깊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통증이 이 팔을 잘못 건드리면 네. 통증이 엄청 심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고. 네. 어깨가 움직임이 많이 제한돼 있죠? 예. 네. 저 환자분 같은 경우는 환자분 증상으로 봤을 때는 목 디스크에서 오는 증상이 아니고요. 어깨 자체가 굳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0견, 동결견 그러는데요. 제가 좀 뒤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어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픈 지가 2년이 되셨고 하면 빨리 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치료 간단하거든요. 어깨가 굳어 있는 경우는. 네네. 환자분은 지금 증상으로 봤을 때는 회전 근개 파열보다는 이제 동결견, 50견 증상이 일치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치료가 간단합니다. 이렇게 큰 재활이 필요 없어요.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통증을 너무 참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2년 되셨으면 좀 너무 많이 놔두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방치가 됐죠. 너무 참으신 거죠? 그렇죠. 너무 참으신 거죠. 조금 아파도 좀 빨리 가셔야 될 텐데.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목 수술하셨기 때문에 네. 목 수술에 대한 일종의 이제 후유증이나 이런 걸로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전화 상담하신 분은. 네. 하지만 목 디스크의 증상은 아닌 것 같고 어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어깨 자체를 치료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저기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깨 통증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요. 저희 1644-2787번으로 전화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질환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석회성 건염, 이건 또 어떤 질환일까요? 네, 석회성 건염 자체가 이제 말이 힘든데요. 네. 건염은 뭐냐면 힘줄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고요. 네네. 석회성 건염은 뭐냐면 힘줄에 석회가 침착되는 그런 병입니다. 아, 힘줄에 석회가. 오. 그렇죠. 그러면 왜 이것이 오는지 네. 아직 밝혀진 건 많지 않지만 네. 힘줄을 만드는 세포가 특정한 환경에서 석회를 만드는 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밝혀진 원인인 거고요. 네. 주로 중장년의 여성에게 많이 생깁니다. 남자보다는요. 네. 밤에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갈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내시경 사진을 보면 하얗게 치약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네네. 이게 석회입니다. 저게 다 쌓인 그렇죠. 거예요, 이게 지금? 힘줄 속에 침착되어 있는 아니,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침착이 되죠? 예, 제가 회전근개 파열은 X선으로 진단이 쉽지 않다고 그랬는데 네. 석회성 건염은 X선에 석회가 선명해 보이죠, 이렇게. 예. 진단이 쉽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석회성 건염은 X선상에도 진단이 쉽게 되고
밤에 특히 극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주부님들이 네. 집안일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어깨를 많이 쓰셔서 저런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주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이것이 많이 온다고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이제 뭐 화강암이라든가 석회암 그렇죠. 이런 거 배웠는데 이 석회성 건염 이런 거 이보세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저도 예. 처음 듣네요. 이게 밤에 참 통증이 있어서 네. 이제 잠을 못 잘 정도라면 정말 고통이 정말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석회성 건염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자, 석회성 검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석회의 크기가 크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초기에는 간단한 주사 치료 또는 초음파를 보면서 석회를 짧게 이제 부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를 가지고 석회를 또 짧게 이제 깰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처음에 증상이 심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석회의 크기가 크지 않을 때는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지만 네. 석회의 크기가 너무 커서 깨기도 쉽지 않고 환자분들이 너무 극심한 통증이 있다. 그러면 관절 내시경으로 석회를 제거하게 되면 석회가 제거된 순간부터 바로 통증이 없어져요. 환자분들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이거든요. 이렇게 석회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는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빠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요, 이 석회성 건염도 목 디스크랑 좀 혼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자, 석회성 건염 사례를 보면 52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2년 전에 어깨 통증으로 타 병원에서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겁니다. 네. 근데 수술 후에도 통증이 가시지 않으니까 환자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와서 엑스선을 찍어보니까 엑스레이상에 석회가 확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취하에 국소 마취에 관절 내시경 해서 석회 제거하니까 네. 통증이 바로 없어진 거죠. 실제로 이 환자는 원인을 모르니까 목 디스크 수술하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있으니까 우울증까지 막 알았던 그런 경우거든요. 아유. 네, 사진을 보면 네. X선상에 이렇게 석회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엄청 커지고 하얗게 보이는 게 네. 이게 다 석회인데 MRI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어요. 신경을 누르고 있거든요. 아유. 실제로 목 디스크도 있는 경우죠. 하지만 이 환자의 경우는 어깨 통증의 원인이 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내시경으로 석회를 제거하면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목 디스크도 자연스럽게 좀 아픔이 좀 감소하나요? 아니죠. 목 디스크는 있었지만 디스크가 있다고 다 통증을 유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환자는 그냥 우연하게 디스크가 있었던 것 뿐이지 이것이 증상을 일으켰던 거 디스크는 아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진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자,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다른 사례 좀 보여주시죠. 예. 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58세 여자 환자입니다. 네. 한 달 전에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왼쪽 어깨 통증이요. 팔을 전혀 움직일 수 없고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환자분은 뭐 3일 정도 잠을 못 잤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석회성 건염 진단이 되었고 너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네. 국소 마취하에 관절 내시경 시술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X선을 보니까 엄청 크죠. 아, 지금 위에 그러네요. 어머니요? 네, 너무 큰데요. 아, 이게 다 그. 네, 이게 다 석회인데.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 그런 네, 모양. 제가 이제 석회를 제거하면서 또 가장 큰 그런 경우였습니다. 전체가 석회고요. 관절 내시경 들여다 보니까 이 하얗게 보이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하얗게 보이는 것들 모두 석회고 여기 보이죠, 이렇게 하얗게. 예. 석회가 산더미처럼 차 있습니다. 네네. 비유하면. 그래서 이 석회가 이렇게 크니까 환자분이 뭐 거의 뭐 잠을 못 잘 3일 동안 못 수밖에 잤다고 없네요. 어떻게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많이. 그래서 한의원에서 침 맞고 이러다가 오셨는데 네. 내시경으로 석회를 하고서 국소마취 하고서 바로 좋아져서 환자분이 너무 이제 고마워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야, 어떻게 그거 걷어내기만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냥 아픔이 사라지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 제가 사진을 이제 하나 안 보여드렸는데 예, 사진을 사진 하나 보면- 더 볼까요, 네네. 그럼? 예. 자, 이 환자 같은 경우 수술하기 전에 석회가 크지 않습니까? 자, 그죠? 이 부분이요. 지금 이 그죠? 부분. 그렇죠. 내시경을 제거하고 난 뒤 바로 찍어 보니까 석회가 이제 하나도 없어졌죠. 이렇게 석회가 바로 시술 끝나고 바로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만했던 게 그냥 깔끔하게. 예, 옆에 사진 보니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아,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 통증의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들이 방송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받고 있는데요. 지금 또 전화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네. 작은 새끼 손가락 두 개가 저리고, 아,
팔꿈치가 통증이 있었고, 팔꿈치, 새끼손가락. 예, 어깨도 통증이 있었고요. 요새는 조금 덜한데, 어깨가 죽지 않이 막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엄청 그렇게 아팠습니다. 네네. 근데 요새는 그 통증이 조금 덜하고, 가는 손가락 두 개가 약간 저리거든요. 네. 이쪽 방향으로 눕기만 하면 또 금방 더 저리고 그래요. 아프신 지가 얼마 되셨나요? 한 2년 반. 꽤 되셨는데요. 손가락이 저리다는 게 이제 새끼손가락하고 예, 네 번째 손가락이 반이 저린 거죠? 예. 그죠? 새끼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 이쪽 반이 저린 거죠? 예, 이 팔꿈치도 저리고 날개축지뼈도 좀 저리고요. 예.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질환보다는 목 디스크 질환입니다. 이렇게 네, 목 디스크 질환이고 아마 검사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척골 신경 그런데 마지막 그 목 신경 중에 가장 마지막 신경이 지금 눌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깨의 문제보다는 목에서 오는 신경통 같아 보이니까 근처 병원 가셔가지고 목에 혹시 디스크가 없는지 검사를 빨리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깨 통증 가지고 손가락이 저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제 척골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아, 이 새끼손가락은 어깨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군요. 네네, 그렇죠. 정확한 이제 신경, 목 디스크는 정확한 신경 눌리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답변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네. 전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네. 1644-2787번으로 전화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깨 질환별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깨가 좀 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나 오십견 같아 이런 말들만 어른분들이 하잖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자기도 오십견이지 막 이러면서. 네, 맞아요. 네. 이 오십견, 요건 또 어떤 질환일까요? 오십견,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아는 어깨 아마 질환명일 겁니다. 맞아요. 오십견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병보다는 증상을 뜻하는 건데 유착성 관절 낭염, 동결견 같은 말입니다. 동결견, 어렵네요. 어깨가 예. 굳었다는 말이죠. 네, 굳었다는 굳었다. 말인데 어깨는 큰 관절 주머니 안에서 네. 360도 회전이 가능한 우리 인체의 관절 중에 가장 운동 범위가 큰 관절인데 어떤 이유도 간에 이 관절 주머니가 두꺼워지고 네. 딱딱히 굳어지는 것을 오십견이라 합니다. 예. 관절 주머니가 딱딱히 굳어지니까 어깨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되겠죠.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어깨 움직일 때마다 칼로 째는 듯한 통증이 있고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일상생활 때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오십견이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 병은 네. 자연 경과에서 스스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전되는 경우가. 하지만 간혹 이 통증의 이 과정이 너무 길고 이 치료가 힘든 경우는 또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장님 이게 말에 50견이 어떤 유래가 있나요? 이게 60견이라고 할 수도 있고 40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주로 50세 때라서. 주로 이유 없이 50대에 많이 온다고 해서 그래서. 네, 50견이고 50대가 지나면 또 좋아진다 해서 50견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전화가 하필- 지금 예. 지금 말하지 마세요. 폭주됐대요 지금. 전화 전화 좀 받아보세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네. 자,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깨가 많이 불편한데요. 네. 예, 그 스테로이드 주사도 어깨에 2번 맞았고 했는데 지금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초음파 하니까 염증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치료를 하던 중에 이제 다리 수술하느라고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너무 많이 아픈데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이고. 지금 아픈 지가 얼마쯤 되셨나요? 아픈 지는 좀 꽤 된 것 같아요. 네. 밤에 주무실 때 깨나요, 밤에요? 깰 정도로 아프진 않은데요. 가끔 한번 좀 애린다 그럴까 좀 그런 거는 있는데요. 밤에 잘 때 통증은 없어요. 네. 그 어깨가 움직일 때 예. 팔을 들어 올리거나 하면 손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뒷짐자는 자세를 할 때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뒷짐 줄 때는 괜찮은데요. 네. 위로 올리면 그래요. 올리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짚는 동작. 동작이 아프다고요? 예, 뭘 이렇게 못 들어요. 네, 못 들고요. 예. 이전까지 사시면서 네. 어깨 사용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운동을 좀 많이 했고요. 요즘에는 그 골프를 좀 했었어요. 아, 그래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지금 49인데요. 네. 자, 이제 환자분 증상을 봤을 때는 네. 어깨 안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증상을 봤을 때 제가 뭐 회전근개 파열이다, 뭐다 이렇게 50견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초음파 가지고는 정확한 진단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근처 병원 가셔가지고 혹시 어깨 힘줄이 파열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서 MRI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하셨고 골프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깨 사용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것은 한두 번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시도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한두 번은 좋아지지만 계속 또 증상이 또 일정한 시간 지나서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전화 오기 전에 이제 50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원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네. 이 50견은요, 이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또 그걸 또 알고 싶습니다. 네. 50견은 뭐 그냥 스스로 있어도 심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네. 앓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약을 좀 주면 하고 되겠지만 어깨가 너무 이제 많이 굳어 있어 가지고 일상생활 지장이 많고 통증이 극심하신 분들은 네. 가장 빠른 지름길이 뭐냐면 굳어 있는 어깨를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이제 수면 마취 하에서 굳어 있는 어깨를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관절 수동 조작술이라고 하거든요. 말 자체가 관절 수동 예, 말이 조작술이요? 어려운데 아. 그냥 잠시 수면 마취해서 굳어 있는 관절을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아. 좀 더 나아가면 관절 내시경 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핏발선 게 보이죠? 네, 빨간데요? 이게 굉장히 두꺼워지고 염증이 있는 50견일 때 관절이 충혈 염증 소견인데요. 염증이고요. 이걸 내시경으로 이렇게 쭉 길을 터주면 이제 좁아져 있는 관절 주변을 크게 확장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시술 직후에 바로 정상이 좋아지고 어깨 관절 운동 범위도 회복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요. 네. 50견, 또 회전근개 파열, 요거를 또 어떻게 또 알 수 있을지 구별이 되나요? 50견 경우는 대부분 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극심한 통증은 비슷하지만 어깨 관절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환자분도 스스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고 네.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 올리려 해도 힘듭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는 어깨를 들어 올릴 때 통증은 수반되지만 관절의 운동 범위는 큰 제한이 없어요. 네, 그것만으로도 큰 감별이 가능하다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한 차이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50견을요, 또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봐야지 또 그렇죠. 이해가 금방 되거든요. 네. 사례 좀 볼까요, 원장님? 네. 예. 자, 54세 남자 환자인데요. 네. 이 환자는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에 이제 눈길에서 넘어지고 난 뒤부터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야간에도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가 됐고요. 최근에 옷 입기나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관절의 움직임이 너무 제한돼 있으니까요. 타 병원에서 여러 수차례 주사를 받았으나 그때뿐인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고질적인 50견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는 국소 마취하고서 관절 내시경 시술을 받았고 네. 시술 당일부터 편안히 수면이 가능했고 어깨 움직임이 다 풀어진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내시경 사진을 보면 안에 굉장히 충혈되는 게 보이죠. 이런 염증 조직들. 이런 조직들이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내시경으로 이렇게 염증이 있는 조직들을 이렇게 깨끗이 정리하고 나면 네. 관절 내시경 시술 후에 씻은 듯이 증상이 좋아지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아, 50견은 특별히 또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한가 봐요. 네, 속해성 건염이나 50견은 회전근개 파열과 달리 어깨에 보조기 할 필요도 없고 시술하고 난 뒤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재활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짧은 그런 또 좋은 특징이 있겠습니다. 야, 그럼 너무 좋네요. 환자가 느끼는 것도 금방 좋아지는 게 그렇죠. 느껴져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치료만 받으면. 그렇죠. 근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기존에는 전신 마취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경우도 이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50견은 그냥 치료하지 않아도 낫는다 그러는데 근데 국소 마취를 하게 되면 환자분 심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네. 치료가 굉장히 빨리 계속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리 주부님들이 특히 50견에 많이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국소 마취로 빨리 또 이렇게 회복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네. 참지 마시고 병원에 좀 내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깨 통증의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니까요. 1644-2787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어깨 통증 효과적인 방법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그 어깨 통증으로 좀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깨 통증은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네. 또 어깨는 움직임이 굉장히 큰 관절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깨가 굳어도 통증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질환과 달리 어깨 통증이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이 있기 때문에 감별질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통증이 있다면 너무 참지 마시고 빨리 네. 이제 그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평상시에 꾸준한 스트레칭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바른범병원 안영권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깨 통증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계속해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받고 있으니까 네. 1644-2787번으로 전화해 주시고요. 저희는 건강한 정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